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도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마음을 나누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나이를 먹는다고 모든 감정에서 벗어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욕망은 모양만 달라질 뿐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욕망이 삶의 외로움이나 권태와 만나면 우리는 상상조차 하기 싫은 현실 앞에 서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배우자가 지금 바람을 피우고 있는지 그 신호를 알 수 있는 결정적인 세 가지를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이런 신호를 놓치고 뒤늦게 후회하며 상담실 문을 두드리는 어르신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직접 만났던 이야기, 그리고 오랜 시간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며 깨달은 점들을 바탕으로 오늘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한 가지 사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71살 정영자 어르신은 남편과 함께 평생을 살아오셨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절도 있었고 아이들 키우느라 잠을 설치던 날도 많았지만 그래도 남편이 늘 곁에 있어준 것만으로도 마음이 든든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남편의 행동이 이상해졌습니다. 어디 가냐고 물어보면 괜히 짜증을 내고 전화는 받지 않으면서 문자만 툭툭 보내기 일쑤였죠. 옷차림이 바뀌었고 갑자기 체중도 줄더랍니다. 처음에는 건강이 안 좋아진 줄 알고 걱정했지만 나중에 알게 된 건 너무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동네 복지관에서 만난 여성분과 정을 나누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상당히 오래됐더라고요. 남편에게 따져 물었더니 돌아온 말이 더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자기는 그저 친구로 지낸 거라고, 외로워서 말이 통하는 사람과 가끔 만났을 뿐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배우자의 마음이 이미 다른 곳을 향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친구라는 말로 위로받을 수 없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 중에도 혹시 지금 비슷한 낌새를 느끼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의 이야기를 꼭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고사성어 중 지피지기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습니다. 상대와 나를 잘 알아야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뜻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러분이 상처받지 않도록 미리 지피지기 하자는 취지로 준비한 이야기입니다. 다음으로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첫 번째 결정적인 신호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을 함께한 사람에게 의심을 품는다는 것은 참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마음의 이상 신호를 무시하면 안 되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 사람을 믿고 싶어도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걸 몸이 먼저 느끼게 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첫 번째 결정적인 신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신호는 바로 패턴의 변화입니다. 사람은 살아가는 방식에 특정한 리듬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몇 시에 일어나는지, 어떻게 씻고 어떤 옷을 입고 무엇을 먹는지, 그 작은 루틴들이 그 사람의 일상을 만듭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리듬이 바뀝니다. 예전과는 다르게 옷차림에 신경을 쓰고 향수를 뿌리고 나가기 시작합니다. 운동을 한다고 나가더니 몇 시간씩 집에 오질 않습니다. 물론 건강을 챙기거나 새로운 삶의 활력을 찾기 위해 변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변화가 설명되지 않을 때입니다. 예를 들어 평생 트레이닝복만 입던 사람이 갑자기 셔츠에 재킷을 걸치고 머리카락을 말끔히 다듬고 현관문을 나서는 모습, 혹은 어딜 다녀왔냐는 질문에 예전 같으면 시장 갔다 왔어, 친구 만났어 하고 대답하던 사람이 왜 그런 걸 자꾸 묻냐며 화를 낸다면 그건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비밀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어르신은 남편이 예전보다 훨씬 더 자상해졌다고 처음엔 기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됐죠. 그 자상함이 불안에서 나온 행동이라는 걸요. 양심의 가책이 지나친 친절로 바뀌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또 한 가지, 패턴의 변화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전화 습관의 변화입니다. 여러분의 배우자가 집에 있을 때는 전화를 받을 때 주저하거나 방을 나가서 받는다거나 또는 핸드폰을 항상 뒤집어 놓고 자주 비밀번호를 바꾸는 습관이 생겼다면 그건 감추고 싶은 무언가가 생겼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변화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건강한 변화라면 환영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변화라면 살펴보고 조심스럽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만 들으면 혹시나 여러분이 지레 짐작으로 배우자와 다툼을 벌이실까 걱정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의심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 보호를 위한 감각을 잃지 말라는 조언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말보다 행동에 먼저 드러납니다. 행동이 바뀌었다면 그 속에 담긴 뜻을 한 번쯤은 돌아봐야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의심하라는 것이 아니라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배우자의 행동이 바뀌고 그 변화가 일상에서 드러난다면 그 변화가 여러분을 향한 노력인지 아니면 누군가를 향한 움직임인지를 조심스럽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그보다 더 결정적인 두 번째 신호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이 절대 놓쳐서는 안 될 두 번째 신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정서적인 거리감입니다. 여러분, 부부라는 관계는 함께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집을 같이 쓰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의 감정과 생각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바람을 피우는 사람은 먼저 마음을 닫습니다. 상대에게 집중하던 그 정서적인 에너지를 다른 곳으로 돌리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작은 일도 함께 이야기하던 사람이 요즘은 대화가 거의 없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하루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물어봐도 그냥 그래, 별일 없어, 이런 말만 되풀이합니다. 이런 상황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다가옵니다. 예전엔 함께 드라마를 보면서 웃고 울던 사람이 요즘은 혼자 핸드폰만 들여다봅니다. 식탁에서도 눈을 마주치지 않고 말이 없고 괜히 말 걸면 귀찮아합니다. 이럴 때 많은 분들이 나에게 정이 떨어졌나 보다, 나이 들어서 그냥 무감각한 거겠지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정서적인 거리는 대부분 감정을 나눌 상대가 달라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하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닿게 됩니다. 이건 비단 부부관계뿐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서 같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가슴 아픈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까요? 전북 군산에 사는 68살 김선옥 어르신은 남편이 요즘 너무 조용하다며 상담실을 찾으셨습니다. 예전엔 정말 사소한 일도 같이 이야기하던 사람이 요즘은 눈도 잘 안 마주치고 같은 방에 있어도 마치 벽이 하나 있는 것 같다고요. 그 말에 제가 물었습니다. 혹시 밖에서 다른 사람과 감정을 나누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 낌새는 못 느끼셨는지. 처음엔 그럴 리 없다고 하시더니 며칠 뒤에 다시 오셔서 이야기하시더군요. 진짜였어요. 외로웠던 건 저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이런 식으로 채우는 건 정말 슬프네요. 이 대목에서 중요한 건 누가 잘못했다는 것을 따지자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다른 곳에 주는 것이 바로 정서적인 바람의 시작이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몸의 바람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정서적 거리감은 그 어떤 증거보다 선명한 신호입니다. 말을 걸어도 반응이 없고, 대화를 피하고, 집에 있어도 마음이 함께 있지 않다면 그건 분명 주의해야 할 신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정서적인 연결을 원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더 그렇습니다. 그 연결이 지금 여러분에게서 끊어지고 있다면 그건 분명 다른 누군가와의 연결이 시작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신호를 그저 나이 들어서 생기는 변화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눈여겨보시고 부드럽게 대화를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가장 분명하면서도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신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세 번째이자 가장 뚜렷한 신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생활 패턴의 변화, 그리고 정서적 거리감도 중요한 신호이지만 사람들이 가장 크게 충격을 받는 것은 바로 경제적인 감축이입니다. 쉽게 말하면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순간들이 잦아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람은 감정만으로는 유지되지 않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돈이 필요합니다. 식사를 하든, 어디를 여행 가든, 선물을 주고받든, 심지어 휴대폰 요금조차 한 사람만 쓰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드러나는 건 지출의 변화입니다. 예를 들어 현금 인출이 잦아진다거나 카드 결제 내역이 예전과 다르게 구체적이지 않은 항목으로 늘어난다거나, 또는 정기적으로 빠져나가는 알 수 없는 자동이체 항목이 생긴다거나, 이런 변화는 다른 두 가지 신호보다 훨씬 더 확실한 근거가 됩니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69살 장영수 어르신은 한 달에 쓰는 생활비가 갑자기 늘어난 것을 느끼셨습니다. 남편에게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었지만 나도 잘 모르겠다. 그냥 이것저것 써서 그렇다. 라고 둘러댔죠. 하지만 그 생활비 중 일부가 계속 현금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을 은행 통장 내역을 보고 알게 되셨습니다. 조심스럽게 카드 명세서를 확인해 보니 본인이 알지 못했던 호텔과 카페, 그리고 꽃집 이름들이 여러 차례 등장했다고 하셨습니다. 이때부터 그 어르신은 어디선가 읽은 말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변해도 가장 먼저 바뀌는 건 지갑의 방향이다. 그 말이 뼈처럼 사무쳤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사람의 진심은
말이 아니라 행동과 지갑에서 드러납니다. 가정 안에서 투명했던 돈의 흐름이 갑자기 흐릿해졌다면 그건 그 사람의 마음도 어디론가 흐릿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 말을 듣고 무작정 배우자의 지갑을 뒤져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보다는 우리 가정 안에서 서로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시 생각해 보자는 뜻입니다. 경제적인 부분은 정서적인 부분과 맞닿아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 어디에 돈을 쓰는지, 어떤 지출이 있는지를 공유하지 못한다면 그건 감정의 거리도 함께 멀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는 요즘 돈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 여러분은 알고 계신가요? 혹시 평소에 쓰지 않던 곳에 돈을 쓰고 있다면 그 이유를 진심으로 대화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의심이 아닙니다. 대화입니다. 경제적인 변화가 느껴진다면 그 자리에서 바로 캐묻기보다는 먼저 따뜻하게 물어보는 겁니다. 요즘 생활비가 조금 늘었는데 혹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말해보는 것만으로도 많은 변화가 시작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 세 가지 신호가 보였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확인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조심스럽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가장 어려운 이야기를 드려야 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신호, 생활 패턴의 변화, 정서적인 거리감, 그리고 경제적인 감추기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신호가 실제로 보였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의심을 키워 불같이 화를 내야 할까요? 증거를 모아 결정적인 순간에 들이밀어야 할까요? 여러분, 배우자의 바람은 상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부부 사이에 오랜 틈과 균열이 그 틈을 만들어낸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도 조심스럽게, 대처도 지혜롭게 해야 합니다. 먼저 신호가 포착됐을 때 여러분은 내가 불편하게 느끼는 감정이 무엇인지 정확히 짚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전보다 늦게 들어오고 전화기를 멀리할 때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은 외로움인지 불신인지 혹은 분노인지 그 감정을 먼저 자신 안에서 정리해야 상대에게 제대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감정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신 요즘 누구 만나지? 왜 전에는 안 그러더니 요즘은 왜 그래? 이렇게 따지면 대부분의 경우 상대는 방어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관계는 점점 회복보다 단절로 기울게 됩니다. 확인이 필요하다면 먼저 대화를 시도하세요. 그 대화는 절대로 공포나 압박의 언어가 아닌 자신의 감정을 전하는 언어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요즘 내가 외롭다고 느껴. 예전처럼 나랑 이야기하지 않는 것 같아서. 혹은 우리 사이가 조금 멀어진 느낌이 들어서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고민돼요. 이렇게 말하면 상대도 마음을 닫기보다 조심스럽게라도 열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대화 속에서 모든 진실이 드러나진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화는 상대의 태도, 말투, 눈빛을 통해 지금 어디에 마음이 있는지를 읽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 다음 단계로 진실에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다면 자신이 무엇을 감당할 수 있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즉 만약 그 의심이 사실로 드러났을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용서할 수 있는가? 아니면 관계를 정리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스스로의 기준이 없다면 진실을 알아도 더 큰 상처만 남습니다. 여러분, 많은 어르신들이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크게 상처받고 상담을 오십니다. 그중 많은 분들이 왜 나는 그때 말을 못했을까? 왜 나는 그렇게 분노부터 했을까? 하고 후회하세요. 그 말 속엔 사랑도 있었고, 믿음도 있었고, 포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상대에 대한 기대와 그 기대가 무너졌을 때 허탈감이 가장 컸다는 것을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권합니다. 대화를 시작하세요. 하지만 진실을 요구하기 전에 자신의 감정을 먼저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그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관계는 진실을 안다고 항상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을 안 이후에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말로 이어집니다. 다음으로 여러분이 이 상황을 어떻게 현명하게 넘기고 더 단단한 관계로 이어가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어떤 순간보다도 마음이 복잡해질 여러분을 위해 진짜 필요한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후 감정이 격해지고 혼란스러운 가운데 많은 분들은 두 가지 사이에서 고민합니다. 참아야 하나, 아니면 떠나야 하나. 하지만 이 두 가지 선택지 사이에는 더 많은 고민과 고통의 시간이 숨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자신의 내면을 정리하는 일입니다. 이건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배우자의 외도는 단순한 배신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존재 자체를 부정당했다고 느낄 만큼 강한 상처를 남깁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상대를 탓하기보다 자신을 돌보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감정은 모두 정당합니다. 분노도, 슬픔도, 심지어 미움도 당연한 반응입니다. 하지만 그 감정에 오랫동안 갇혀 있으면 여러분 자신의 삶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자신의 하루를 다시 세우는 일이 필요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커피 한 잔을 마시고 햇빛을 쬐고 친한 친구에게 감정을 털어놓고 산책을 하면서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 그 사소한 일상이 여러분의 무너진 균형을 다시 바로 세우는 첫걸음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관계를 다시 정의하는 일입니다. 이제부터는 배우자와의 관계를 어떤 방식으로 이어갈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외도를 한 사람도 후회할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반성하고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진심을 차갑게 밀어내기보다는 천천히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하지만 그 반대라면 상대가 책임을 회피하고 여전히 감추려 하거나 오히려 역으로 공격한다면 그 관계는 다시 돌아가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바로 자신의 삶입니다. 여러분이 이 관계 안에서 여전히 존중받고 있는가? 이 관계가 앞으로 나를 더 외롭게 만들 것인가? 아니면 함께 다시 걸을 수 있는가? 그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자신뿐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배우자의 외도를 알고도
그냥 참고 살아갑니다. 그 이유는 다양합니다. 자식들 때문, 경제적인 문제, 나이 들어 어딜 가겠냐는 생각. 그 선택이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고 있다면 그 역시 존중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여러분의 존엄과 자존감을 짓밟고 있는 것이라면 그건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누구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남편이기 전에 여러분 자신으로서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 마음을 잃지 않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럴 때일수록 혼자가 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한 친구, 믿을 수 있는 가족, 혹은 상담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누세요. 마음을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정신적으로 큰 지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상처를 말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그 상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외도라는 큰 사건을 혼자서 감당하려 하지 마세요. 손을 내미세요. 그리고 도움을 받으세요. 그것이 여러분을 더 건강한 관계와 더 평온한 삶으로 이끌어줄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이 모든 과정을 마무리하며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핵심 메시지를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우자의 외도에 대해 3가지 중요한 신호와 그에 대한 확인법, 그리고 현명한 대처 방법까지 하나하나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제 이야기의 마지막에서 여러분과 함께 되새기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불행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그 사건이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뒤흔들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내셨고 슬픔과 상처도 당당히 견뎌내셨습니다. 이제는 그 모든 과정을 지나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지혜가 생기셨을 겁니다. 이번 방송에서 말씀드린 첫 번째 신호는 생활 패턴의 변화였습니다. 익숙했던 일상이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바뀔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작은 흔들림을 감지해야 합니다. 두 번째 신호는 정서적인 거리감이었습니다. 말이 줄고 마음이 다치고 더 이상 눈빛조차 마주치지 않게 될 때 우리는 그 거리를 그저 세월 탓이라 넘기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 신호는 경제적인 감축이었습니다. 지출의 변화, 돈의 흐름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짚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3가지 신호가 모두 보이거나 혹은 일부라도 감지된다면 여러분은 그 상황을 외면하기보다는 정직하게 마주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가장 필요한 건 감정을 정리하고 말의 칼날이 아닌 이해와 관찰의 언어로 상대를 대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 누구보다 여러분의 감정이 소중하다는 점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는 때론 한 사람의 생을 통째로 흔들 만큼 강력한 사건이지만 그 이후의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는 오로지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혼자라고 느끼는 분들께 제가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같은 상처를 안고 같은 시간을 지나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분들을 위해 이 방송을 만들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
조금이나마 위로와 현명한 판단의 씨앗이 심어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오늘 방송에서 마음에 와닿은 부분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으로 여러분의 응원을 보여주시면 저는 더욱 따뜻하고 진심 담긴 이야기로 다시 여러분 곁을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충분히 소중한 사람입니다. 마음을 잃지 마시고 존엄을 지키며 여러분의 삶을 당당히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뵙겠습니다. 노후에 빛나는 지혜였습니다.